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3일 수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숙입니다. 어제 미국의 중간선거 일정 중 가장 큰 규모의 예비선거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6개 주에서 치루어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한국에서도 전국에서 지방선거가 어제 있었는데요. 미국의 선거 소식도 소식이지만 한국 선거 소식에 더 관심 갖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올해는 때가 때이니만큼 선거 결과를 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에서도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광역시장 선거 때문에 관심이 더 뜨거운 것 같기도 합니다. 서울시장 또 대구 부산시장 선거도 이번에 다 치러지게 됐죠.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혹은 내 부모와 형제가 살아가는 그 땅이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멀리서나마 한국을 응원하는 마음은요, 우리가 지구 반대편 어디에 살고 있어도 결코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분들에게는 더 끈끈한 좀 뭔가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꼭 맞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오늘 이 미국의 예비선거 소식 또 한국의 지방선거 소식은 잠시 후에 현재까지 나온 결과를 토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또 오늘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 시카고 도심 다운타운에도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초여름 바람과 함께 경제 부활의 신호탄이 켜졌는데요. 포스트 팬데믹 이후 다소 멈춰있던 시카고의 금융지구라고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라살가의 대형 상권들이 다시 들어서고 있습니다. 내년도 구글의 탐슨 센터 입주를 앞두고요. 이른바 구글 효과가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침체되어 있던 도심이 활력을 찾아가는 모습 역시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6월 3일 수요일 온 시카고 뉴스 오늘의 순서는요. 주요 뉴스 정리해드린 후에 오는 주말입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개국 48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부흥에서 특별 찬양으로 섬겨주시게 되는 여러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글로리아 프레이즈 콰이어의 단장이십니다. 이인옥 권사님 그리고 고문이시죠. 김선금 권사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있었던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소식입니다. 게빈 뉴섬 현 주지사의 뒤를 이을 차기 주지사 선거에는 무려 61명의 후보가 난립해서 대혼전이 벌어졌는데요. 현재 개표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 후보, 민주당의 하비에르 베세라 후보가 그룹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스티브 힐튼 후보는 팍스뉴스 호스트 출신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에 힘입어서 공화당 표심을 결집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위를 달리고 있는 하비에르 베세라 후보, 민주당 소속인데요. 전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선거 후반에 민주당의 주류 표심을 흡수하면서 급부상한 인물입니다. LA 시장 선거에서는 현직인 캐런 베스 LA 시장이 무난히 1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선거 개표가 아직 끝나지 않은 데다가 이 배송 끝났죠. 이 시간으로 볼 때 배송 시간이 걸리는 우편 투표 물량이 많기 때문에 경합 지역구의 본선 진출자를 가리는 데는 시일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에서 한국계 연방하원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제47선거구의 데이브 민 의원은요, 50% 개표 상황에서 44.7%의 득표율로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2위로 함께 본선에 오르게 된 제니 레이 후보를 비롯한 공화당 후보들 득표율 합계가 40% 미만인 것을 고려하면은 본선에서도 이변이 없는 한
이 민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반면 제40선거구의 공화당 소속 한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영킴 의원은 선거구 재획정으로 그 한 지역구에서 맞붙게 된 역시 공화당의 켄 캘버트 의원과 맞붙게 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개표가 52%가량 진행된 가운데 캘버트 의원은 36%를 얻고 있어서 본선거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반면에 김 의원은 21.6% 득표에 그쳤습니다. 역시 한국계인 에스더 김 바렛 후보는 15.7%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이 개표가 진행 중인 현재 이 출구 조사에 의하면은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한 곳에서 승리를 했고 4곳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됐는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여 만의 선거이기 때문에 이 전국적인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고 합니다. 이 4년 전의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 투표율 60%를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전라남도로 61.9%였고요. 뒤를 이어서 강원, 전북, 경남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56%를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을 웃도는 높은 참여율을 이번 선거에서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한국 시간 자정을 전후해서 시카고 시간으로는 오전 10시경이 되겠죠. 이 주요 광역 단체장들의 당선 윤곽이 더 정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의 개표 상황을 보면은 서울시장은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32.17%를 득표했고요.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5.56%로 오세훈 후보를 앞섰습니다. 대구시장도 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추경호 국힘 후보를 앞서고 있고요. 부산시장도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후보가 현직 부산시장입니다.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어제 대이란 제재 완화는 호르무즈 해역 개방이 아니라 핵 포기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어제 오전에 열린 연방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핵 활동을 해서 이렇듯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핵 포기가 있어야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지 않을 경우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곧 보유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됐고 이는 이란이 북한과 같은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이란이 북한보다 더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핵을 앞세워서 국제사회를 인질로 삼고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 전쟁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 이것이 또 이번 그 중동 전쟁의 큰 핵심이 됐다는 해석인데요. 이란 전쟁 시작 이후 루비오 장관이 의회 청문회에 공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요. 협상 진행과 관련한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루비오 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어제 레바논에서의 무력 충돌을 멈추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직접 대화를 이미 워싱턴 DC에서 재개했습니다. 예키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 모하마드 주미 레바논 대사는 어제 오전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회담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교전이 종전협상의 변수로 등장하면서 미국이 중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관련 대화가 중단됐다는 최근 보도는 가짜 뉴스라면서 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서 며칠 전 이란과
미국이 대화를 중단했다는 뉴스 보도는 거짓된 것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대화가 어떻게 귀결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괴한의 난입 시도와 총격으로 파행했던 이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연례 만찬이 7월 24일에 다시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25일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기자협회 연례 만찬은 이 30대 남성 콜 토마스 앨런이 호텔 내부의 보안 검색 구역에서 비밀 경호국 요원을 향해 산탄총을 쏘면서 보안을 뚫으려다가 현장에서 제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죠. 때문에 만찬이 중도에 끝나버렸습니다. 이렇듯 올해 만찬이 파행으로 끝난 이후 이를 다시 개최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권고를 해왔는데요. 어제 기자협회로부터 다시 열리는 연례 만찬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 내 주요 공항에 검사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국장은 어제 백악관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경유를 하게 될 주요 공항의 검사 도구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월드컵은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 3개국에서 공동 주최로 열립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가요, 4월 들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어제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를 통해서 4월 미국의 구인 건수가 760만 건으로 전월 대비 73만 1000건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5월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많은 건수입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망치도 크게 웃돌았는데요. 전문 사업 서비스 부문 구인이 66만 8천 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금융, 보험업은 구인 규모가 13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들어서 일자리가 많이 감소하면서 월가에서는 고용시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었는데요. 3월과 4월 들면서 중동 전쟁 역풍에도 불구하고 고용 사정이 예상 밖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회복력 있는 모습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어서 시카고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프론티어 항공기 안에서 한 승객이 비행 중에 비상문을 열려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탑승하고 있던 시카고 출신의 전직 프로 종합격투기 선수가 몸을 던져서 승객을 제압하면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영웅담이 CBS 등 언론을 통해서 집중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팬데믹 이후 침체됐던 시카고 금융지구 라살가의 대형 팝 레스토랑인 올드타운 포어하우스가 새로 입점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언론들은 이를 이 내년도 구글의 탐슨 센터 입주와 모닝스타의 본사 이전 논의 등이 맞물려서 도심 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는 구글 효과의 첫 신호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버의 이 연례 분실물 분석 결과를 보면은요, 시카고가 미국 전역에서 세 번째로 분실물이 많이 발생하는 도시로 기록이 됐습니다. 휴대전화나 지갑 외에도요, 개인 소지품들이 대거 분실물 리스트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우버의 많은 물건들을 사람들이 두고 내리나 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80도, 최저 65도, 목요일인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고 85도, 최저 70도, 금요일은 흐리고 지역에 따라 비 또는 내우가 예상됩니다. 최고 80도, 최저 69도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63도, 현재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기독교 방송 개국 48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오는 6월 6일, 7일 토요일과 주일 이틀 동안
더 새로운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부흥회의 특별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글로리아 프레이즈 콰이어의 이인옥 그리고 김선금 권사님 두 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좀 각자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저희가 새로운 합창단을 요즘에 시작을 했는데요. 글로리아 프레이즈 콰이어라는 합창단의 단장 이인옥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저는 지금 단장을 도와서 고문으로 있습니다. 네.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서. 합창단의 경력이 몇십 년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예, 여러 군데 많이 도움을 주셨던 그런 창단자이시면서도 고문과 이사장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맡으신 최대치의 아주 경험자십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 글로리아 프레이즈 콰이어의 단장님 그리고 고문님 이렇게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과 주일입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국 개국 48주년을 맞아서 기념성회 부흥회가 열리는데요. 이 부흥회에서 특별한 순서를 맡으셨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창단한 지가 2월 7일 날 창단을 했거든요. 이렇게 창단 몇 달뿐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저희한테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셔서 헌금송으로 저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일날 하시게 되나요? 네, 주일날이에요. 네. 자, 이번 부흥성에 이제 헌금송을 하시게 되셨는데 어떤 찬양 준비 중에 계세요? 지휘자님께서 일단은 우리가 봉헌송, 헌금송으로 하게 되니까 아마 거기에 그 맞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가 찬송가지만 이것을 편곡을 해서 만드신 그 곡으로 저희가 연주를 하게 돼요.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총과 자기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이 봉헌송으로서는 우리가 참 아름답게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시카고에 참 많은 합창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글로리아 프레이즈 콰이어만의 어떤 특징이라고나 할까요? 이 합창단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색깔은 각자 나름대로의 합창단이 그 특징이 있지만 저희는 원래가 창단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특징이 있다면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지휘자와 저희들의 이제 꾸밈 속에서 갖는 건데 신앙과 음악과 섬김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문화 선교 단체의 정체성 좀 네. 특이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좀 말이 길기도 하지만 우리가 네. 그냥 나는 노래가 좋아서 라기보다도 노래가 좋으니까 합창단에 온 거고 그 합창단에서 우리가 노래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주로 찬양만 하잖아요. 예. 이제 저희는 이제 찬양인데 그게 문화 선교 단체의 네. 특징으로 이제 우리가 합창단의 열매도 있고 또 어떤 다른 가지의 열매도 있고 이러한 문화 선교 단체로서의 하나의 풍성한 열매를 갖는 이제 그 모습으로 우리가 특징을 가지려고 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꾸준한 연습과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지금은 이제 꿈이지만은 네. 그 색깔을 좀 이제 짙게 나아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이제 격려를 받고 나름대로 이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찬양단이 선교 될 것 차원에서 같아요. 지휘를 불러주시면 우리는 어디나 가서 찬양을 해서 그거로 선교하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네. 지금 기독교 방송에서도 저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또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나름대로의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네. 또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뚜렷한 어떤 목적과 또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이 정해져 있는 이 글로리아 프레이즈 콰이어 아닌가 합니다. 그 명칭에서도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글로리아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주께 영광이잖아요. 네. 콰이어는 우리가 이제 찬양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우리의 주제와 특징과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그런
합창단으로 또 계속 성장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인옥 권사님께서는요, 저희 기독교 방송국의 이사로도 섬기셨었습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의 어떤 중요성, 또 방송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이사님으로 섬기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에 항상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그동안 지켜와 있었고, 그러한 감사와 고마움이 있다면은 우리도 은혜가 되는 어떤 뭐 행동적인 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제가 1991년에 시카고를 왔는데요. 그 당시에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그 출근 시간에 뉴스가 나오고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찬양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시카고의 생활에서 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정말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제 마음속에 뜨겁게 와닿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뉴스 상황을 알려주시는 그 당시에 김정일 장로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이게 사회, 경제, 문화 면에서 교양과 지식과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 공개 헌금을 통해서 드리는 그 헌금으로 유지를 하신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다가 이사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조금 이사직을 갖고 있다가 이제 지금은 제가 좀 일을 하는 게 좀 벅찬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이렇게 자리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가 그 마음은 한결같이 기독교 방송을 위해서 네. 여기서도 오라고 하면 오고 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죠. 예, 항상 마음은 이곳에 있으십니다.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카고에 오래 사신 분들께 이 기독교 방송은 정말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또 우리 고모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개국 48주년을 맞이해서 이번에 행사하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그 행사에 같이 호응하고 찬양하는데 감명받고 해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러기를 바라요. 그리고 항상 이 기독교 방송국에서는 48주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변함없이 꾸준히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우리 신앙인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도 한몫 끼고 싶어요.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기독교 방송이 시카고 땅에서 48년을 한결같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거는 두 분 권사님처럼 또 이 방송을 애정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없었으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외에 너무 진짜 그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네. 네. 글로리아 프레이즈 콰이어 이번 기념 부흥 성회 때 아름다운 찬양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자, 두 분 권사님 이번 부흥에 좀 개인적으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신지요? 안병찬 목사님께서 아마 오시는 모양인데요. 늘 우리 시카고에서 듣던 목사님의 말씀보다 조금 색다를 것 같아서 더 관심이 가고요. 또 이분이 굉장히 아마 말씀도 좋으신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참여하기를 저희가 원하고요. 저희 주변 사람들도 저희가 모시고 가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개국 48주년을 축하합니다. 네. 저는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그 감사 부흥성회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그냥 음악 합창제 뭐 이런 정도로 좀 간단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찬양제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물론 부흥성회도 많아요. 각자 보면. 근데 기독교 방송에서 하시는 그 부흥성회는 저희가 좀 더 감명받고 또 이 시카고에서 모든 문화 단체들이 다 엮어서 어우러져서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다시 한번 부흥을 좀 일으키는 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다들 이렇게 다운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가 융합되는 그런 부흥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기회가 돼서 이 영혼적으로 굉장히 많이 깨우치지 못하고 영혼적으로 굉장히 어둠한 그런
시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번에 이 부흥성에 대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는 은혜 깊은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고요. 그리고 또 개국 48주년 정말 이제 50대로 들어가는 그런 기념 행사도 또 있을 네. 텐데 더욱더 축복된 정말 기독교 방송이 되시기를 원하고 간구하고 또한 우리가 소원합니다. 네. 오늘 두 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저 역시도 다음 주 공개 헌금 행사도 그렇지만 그 앞서서 열리게 되는 기념 부흥 성회에 더 많은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두 분 오늘 또 어렵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귀한 말씀 들려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부흥에서도 뵙고 또 다음 주 공개 헌금 시간에 또 뵙게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카고 기독교 방송의 공개 헌금을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또 이 부흥성회라고 하니까는 많은 교회에서도 참석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끼는 거 좀 아끼시고 이번에 공개 헌금 시간에 손을 좀 넓게 펴서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다들 드리시면은 좋겠습니다. 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아멘입니다. 얘기를 권사님께서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공개헌금 시간에 다시 생방송 중에 두 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국 개국 48주년 기념 부흥성회는요, 들으신 것처럼 6일과 7일 토요일 주일 양일간 더 새로운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강사로 천안순복음 참 아름다운 교회 담임하시는 안병찬 목사님이 오시는데요. 오늘 9시에 오헤오 공항에 도착을 하십니다. 지금 한 5분 남았는데요. 예, 방송이지만 좀 환영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말씀 듣는 그런 시간 됐으면 합니다. 현재 시각 8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과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